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선크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선크림님께서는 오면 안 될 존재를 보셨다고 하는데, 지금 뒤에 있는 배경처럼 이렇게 생겼대요. 진짜로. 진짜 까맣고, 눈은 시뻘겋고,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어둑신이 또는 그승대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인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돌기님. 살아 계셨군요. 아, 아, 지금 제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조금 많이 갈릴 수도 있거든요. 왜 그래요? 왜? 어,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제가 계속 시달리고 있는 중이긴 해요. 현재도? 네, 계속. ING 중이라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아이, 잠깐만. 지금 현재도 그러고 계신다는 것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다는 건데 또 이렇게 그나마 밝게 또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요. 저 이제 말씀드렸었어야 되는데, 저번에도 이제 한참 이제 시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빈도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되고 하니까 이제 무덤을 좀 안 타려고 얘기를 좀 나중으로 미뤘던 거거든요. 아하. 네. 아, 네. 이게 지금 웃고 계시지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네. 혼자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또 규정님들 다 같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파이팅입니다. 네. 아시죠? 네. 그럼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기대십니다. 렛츠 기릿! 저번에 제가 하려고 했던 이제 서비스 측에서 오는 괴담이랑 좀 이어지거든요. 앞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업계 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불리고 호칭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이런 거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 이제 가면 어린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마트에서 저희가 이제 여사님 혹은 사원님 이렇게 불러요. 네. 그리고 백화점에서 이제 직급이 있으신 분들은 매니저님 혹은 언니 이렇게 불러요. 저희 또래에서는. 그리고 저희는 뭐 친해지면 이제 원래 안 되는데 휴게실에서 이제 간식을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막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오늘 손님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진상 있었다. 네. 오늘 뭐 사람이 많다, 적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어린 매니저가 오면 애기 매니저, 막내 매니저 이렇게 부르고 다 이제 직급끼리 다녀요. 예. 매니저는 매니저, 뭐 밑에 있는 사람 둘째는 둘째, 막내면 막내 이렇게 같이 끼리끼리 다니고요. 이제 이야기가 돌면 매장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리고 마트나 뭐 어디를 가나 유독 어둡고 느낌이 안 좋은 곳은 꼭 있고요. 그럼요. 거기서 오는 괴담들인데 약간 나폴리 괴담이랑 되게 비슷해요. 나폴리탄 괴담이랑. 네, 되게 예. 비슷하고요. 그거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와우. 예. 첫 번째, 스팀기에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옷걸이를 걸어두지 마라. 스팀기. 예. 네, 저희는 이제 스팀기를 되게 큰 걸 쓰거든요. 예.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빈 옷걸이 걸어두지 마라. 있고, 두 번째, 옷걸이나 행거에 옷이 별로 없으면 남은 옷들을 옆으로 밀어서 자리를 남겨둬라. 그게 여의치 않다면 옷을 아예 빼서 다른 자리에 놔서 거기에 자리를 비워둬라. 그리고 세 번째, 매장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소리에 반응해서 인사하지 말고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누가 들어왔을 때만 인사를 해라. 예. 그리고 마감 시간이 지나서 하얀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타서 말을 걸면 대답하지 마라. 예. 그리고 저희는 정산실이라고 따로 있어요. 시대를 맞추고 그거보다 현금이 들어오면 거기 가서 입금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정산실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내 동전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내 동전이 아닌 동전 소리가 들리면 절대 그쪽을 보지 말고 바닥을 보면서 그냥 나와라. 예. 그리고 여섯 번째, 내 선으로 전화가 오면 이제 매장마다 안내 멘트가 다 다르거든요. 안내 멘트를 하고 대답이 없으면 반문하지 말고 끊어라. 일곱 번째, 해가 지고
휴게실로 가는 길 복도에 불이 꺼져 있으면 내리지 말고 다른 층으로 갔다가 다시 휴게실로 가라. 뭐 이렇게 많아요?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8번째, 탈의실에 들어갔을 때 라카 문이 활짝 열려있으면 닫아주고 살짝 열려있다면 오래 머무지 말고 볼일만 빨리 보고 나와라. 와. 9번째, 마네킹 옷 갈아입힐 때 말 걸지 마라. 막 오늘 예쁘네. 이거 오늘 잘 어울린다. 뭐 오늘 가발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약간 이런 소리도 하지 말라고 와. 하거든요. 그리고 10번째, 마네킹의 손 모양과 얼굴 방향을 기억에 남겨두지 마라. 예.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저희가 출퇴근할 때 마네킹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름도 붙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무심하게 그냥 지나치라고 하거든요. 네. 오늘 수고했어. 뭐 오늘 옷 되게 잘 어울리더라. 뭐 매장 잘 보고 있어. 이런 소리도 하지 말래요. 아, 그 인격체 막 그런 거 대하듯이 하지 말라고. 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시작은 되게 사소한 금기예요. 네. 그러니까 들어보면 되게 사소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8번 금기 혹시 기억하세요? 8번째는 네. 탈의실에 들어갔을 때 아, 맞다. 네, 라카 문이 활짝 열려있으면 닫아주고 살짝 열려있다면 오래 나와라. 머물지 말고 볼일만 보고 나오라고. 거기 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예. 근데 확실히 마트나 백화점이나 뭐 아울렛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고 모였던 곳은 밝고 북적스러웠던 만큼 되게 어둡고 공포스럽거든요. 혼자 있을 때. 예. 저도 이제 제가 겪으면서 알아본 건데 어둑신이랑 그슨대의 차이점이라고. 네. 어둑신에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점점 커진대요. 공포스럽고 이러면. 맞아. 예. 근데 어둑신은 그냥 무시하면 끝인데 그슨대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살해하고 묘사하는 그런 악기래요. 아, 그냥 악. 네. 제가 이제 이걸 본 처음이 저는 이제 쉬러 휴게실이나 창고에 이제 들어가면 소파에 이렇게 기대 있어요.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은 소파가 이렇게 있고 바로 옆에 이제 탈의하고 옷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관물대라 그러죠. 예. 그런 게 이제 2단 관물대가 있어요. 소파에 이제 구부려서 누우면 발치에 이제 그런 관물대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에어컨 바람이 이제 앉아 있으면 눈으로 오니까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래야 눈이 안 뻑뻑해져서. 네. 이렇게 누워서 이제 귀에 이어폰 꽂고 공포 라디오 이렇게 골비님 거 들으면서 이제 살짝 자려고 어이쿠야. 예. 꽂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혹시 누군가 쳐다보면 그 부위가 되게 따갑고 가려워지는 그런 시선 아세요? 이제 그런 시선이 제 발치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싹한 그 기분에 누워 있다가 이제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발치를 보니까 제가 안 보고 싶어도 열려있는 그 관물대 사이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빨간색 눈동자가 이렇게 살짝 일렁일렁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잔상이 아니라 빨간색 원생으로 점이 콕콕 박혀 있는데 처음에 저는 그게 무늬인가 싶었어요. 검은색 옷에 무늬인 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 그 무늬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눈이랑 이렇게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 상태로 아 이거 문을 닫아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갖고 관물대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가면 갈수록 엄청 습한 냄새가 진해지는 거예요. 예. 에어컨 오래 켜두고 환기를 안 시키면 나는 그 습한 냄새? 알아요. 그 비릿한 냄새랑 그 바람이 볼과 코를 스쳐 지나가는데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마저 소름 끼칠 정도로 오싹한 느낌이 들고 귀에서는 하필 이제 봉다리님 귀신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추위를 잘 타서 얇은 가디건을 입고 있는데 그 가디건 사이로 바람과 함께 쿡쿡 뭔가 이렇게 박히는 느낌? 계속 박히는 느낌? 그래서 손을 들어서 이제 관물대를 쾅 닫고 오싹한 느낌은 사라지는데 되게 찝찝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을 빼고 핸드폰에 떠있는 유튜브도 끄고 그냥 매장으로 돌아왔어요. 아 너무 소름 끼쳐서 안 되겠다. 이제 분위기를 좀 밝게 해야겠다. 예. 그래서 나와서 그냥 그 분위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냥 너무 무서우니까 잊어버려야겠다 하고 이제 그날 밤에
저희는 강아지를 키우니까 저희 집은 강아지랑 이제 목줄을 해서 산책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때 한 11시 반, 12시 다 돼가는 중이었고, 그때 이제 못 들었던 봉다리님 사연 들으려고 유튜브를 틀고 이어폰을 끼고 강아지랑 이렇게 공터 쪽으로 가는데, 순간적으로 불 꺼진 건물 상가 뒤쪽에 예. 정말 새까맣게 먹이 번지는 느낌 아세요? 그 공간이 엄청나게 까맣게 되는 느낌? 그 느낌이랑 같이 갑자기 하고 휘파람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거기를 이렇게 보는데, 그때가 5월달이었거든요. 5월달이어서 제가 거기를 이렇게 쓱 보는데, 갑자기 그 바람 섞인 그 습한 냄새가 확 들어오면서, 그 곡성에 보면 황정민 배우님이 이제 막 토를 하잖아요. 와, 감성. 네, 저도 그런 거랑 비슷하게 풀숲에다가 개원했어요. 우와. 우악 하고 제가 개월내고, 강아지는 막 그쪽 보고 짖고, 저는 밤에 정말 두유 한 팩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예. 두유 한 팩 먹은 게 전부인데 그걸 다 개워내고 있는 거예요. 다 으악 하면서 다 개워내고. 그때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 아마 술 취한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네, 정말 다 개워내고 얼른 그냥 강아지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다 와서 샤워를 하고, 그날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3시 38분 아니면 4시 5분에 깨기 시작해요. 예. 그게 핸드폰을 봐서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화장실에 가야겠다 하고 이제 방을 나와서, 저희는 전자시계가 있거든요, 거실에. 예. 그걸 딱 보면 늘 그 시간이에요. 3시 38분 아니면 4시 5분. 물을 내가 많이 마셔서 그런 거가 싶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종류를 아예 입에도 안 대는데 계속 그 시간에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로 가는 그 길에 부엌이 있거든요. 네. 부엌 달린 작은 베란다 앞이 되게 까매요. 그쪽에 작은 창이 있는데도 거기는 까매요. 그쪽 창에도 분명히 빛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먹을 칠해둔 것처럼 정말 까맣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 형상이 뭔가 있어요. 예. 늘 항상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빨간 그 눈 한 쌍, 지금 사진 아까 전에 보여주신 오. 그 눈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본 채 화장실을 가는데, 그 와중에 느껴지는 습한 냄새랑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골라서 당기는 것 같은 그런 쭈뼛한 소름? 예. 그리고 오금을 되게 따갑게 만드는 쥐가 계속 일어요, 거길 보면.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다 무시하고 화장실을 갔다 오는 길에도 제가 거기를 안 보려고, 갈 때 봤으니까 이미 있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안 보려고 가면 귀에서 아까 전에처럼 하고 휘파람을 계속 불어요. 보라고. 나 여기 있다고. 지금도 잠깐만요. 지금 몸이 되게 저릿저릿한데 잠깐만요. 어떻게. 갔다 오면 계속 이런 저릿저릿한 걸 제가 느껴요. 지금도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방은 못 들어와요. 제가 느껴요. 제 방은 못 들어오는데 예. 되게 저릿저릿하게 밖에서 뭔가 계속 듣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계속 있구나 하는 느낌은 있거든요. 예. 내가 공포스럽게 느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나만 느끼는 건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도 느끼나 해서, 저번에 제 둘째 동생,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에서 귀신을 봤던 그 동생이 왔어요, 집에.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따로 살거든요, 그 친구랑. 너 혹시 우리 집 오면 새벽에 화장실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누나 집에 오면 항상 먹고 자는 거 빼고는 그냥 다 무섭고 화장실도 안 가고 싶다고 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느끼는 것 말고도 그런 건가 싶은데, 며칠 전에 그 친구가 왔다 가고, 그 친구가 오면 늘 집에서 무서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그림자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포적인 걸 되게 안 느끼려고 되게 참는데, 예. 그걸 느끼면 얘가 더 커진다는 걸 이제 저는 알았거든요. 눈치채셨구나.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오면 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너 그때 어땠어? 뭐, 사실 그때는 뭐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탈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 맞아요. 친구가 한번 왔을 때 한번 했는데, 정말 웃긴 게, 이제 막 그 얘기를 하고, 다음날 이제 제가 잠깐 고속도로를 타고 어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고속도로를 타고 갔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고속도로 이제 타고 터널을 들어가면 터널 아래에 잠 깨라고 이렇게 막 불빛 같은 거 세워놓고 이러잖아요. 예.
그 아래가 되게 까마면서 각시탈을 쓴 게 어른어른거린 거예요. 와, 또.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느꼈던 그 각시탈은 아니에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서워하는 걸 알고 따라하는 거예요. 예. 막 휘파람도 계속 불고 운전할 때도 몇 번 그래서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차를 제가 안 몰고 다녀요. 왜냐면 이제 되게 밤에 제 친구랑 같이 제 집 근처에 바닷가가 있어서 바닷가를 가려고 이렇게 있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쌍라이트를 켜고 있는데 제가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아, 저거 되게 거슬린다 이러면서 우회전을 딱 도는데 친구가 제 어깨를 딱 잡으면서 니 진짜 뭐하냐고, 너 뭐하냐고, 오. 너 뭐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앞을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정말 차가 있었으면 저는 정말 큰일 났을 뻔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나 지금 저 앞쪽에 있는 쌍라이트 때문에 저거 보다가 그랬던 것 같다고 하니까 친구가 제 어깨를 치면서 너 진짜 나 무섭게 하지 말라고, 쌍라이트는 무슨 쌍라이트냐고, 앞에 차 하나도 없었다고. 약간 그런 게 계속 반복돼요. 큰일인데, 이거. 예.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전에 계시는 그 스님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스님 번호가 없어졌어요. 본인이 지운 건 아니고? 네, 뭐야? 저는 서비스직을 하기 때문에 손님들 번호도 되게 많고 그런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핸드폰 번호를 안 바꿨어요. 근데 스님 번호가 없어요. 카톡에도 없고. 그래서 네이버 뭐 연락처로 다시 찾아보는데 연락처에도 없고 나눴던 메시지도 없고 옛날에 쓰던 핸드폰도 뒤졌는데 핸드폰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고모한테 말씀드리니까 자기도 번호를 바꿔갖고 없다. 아, 약간 그런 상태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고객분들이 이제 매장에 오시면 구석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놀리듯이 고객들 어깨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 검은 물체가 어깨에 올랐다 내려가고 막 물건을 바깥에서 툭 쳐갖고 떨어뜨린다거나, 뭐 제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뭐 탁상 위에다가 안경을 놓고 나가요. 예. 그래서 아, 나 안경 찾으러 들어가야겠다 하면 안경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귀신이 장난치는 거면 바깥에서 좀 있다가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돌아오면 다시 있대잖아요. 네. 정말 그래요. 뭐 바깥에서 TV 좀 몇 번 보고 이렇게 들어오면 다시 그 자리에 안경이 있고. 그래서 이게 왜 나한테 이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 그리고 이제 바닷가 근처에 놀러 가면 바닷가에 떠다녀요. 제 근처를 따라서 계속 둥둥둥둥 떠다니고. 아니, 뭐 포켓몬스터야. 왜 그렇게 따라다녀? 예. 뭘 말하려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상대하기도 싫고 그냥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뭐 각시탈이면 그냥 말이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나한테 왜 그러냐,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럴 수라도 있는데 이제는 얘라는 상종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사람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 그냥 냅두면 알아서 사라지겠지. 그래서 원래 돌비님 시참할 때는 동생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오늘 돌비 나간다. 그러니까 꼭 들어라, 야, 생방 참여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당연히 제 집에 올 수 있는 상황이고 제 집에 와서 무서워하면 그게 더 커질 것 같은 거예요. 예. 그걸 제가 아니까. 오늘 방송은 모르는구나. 그래서. 네, 아예 그냥 얘기도 안 했어요. 예. 그거를 또 이제 저만 느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집에 푸들이 2마리가 있어요. 근데 푸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똑똑하거든요. 주인의 눈빛만 봐도 아, 화가 났구나 안 났구나, 기분이 좋구나 안 좋구나를 다 아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데려왔을 때부터 배변을 다 잘 가리는데 하필 강아지 배변 패드가 부엌 쪽 그 자리에 딱 있거든요. 예. 애들이 밤에 거기 가서 용변을 안 봐요. 다른 데다 보고 방에서 안 나가려고 그러고 제 옆에서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정확히 집 어디 위치에 계속 거기 있어요? 부엌이랑 저희는 부엌 베란다를 가는 문이 있거든요. 예. 그 사이예요. 거기서 딱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배변을 못 가리는 거는 계속 그러고요. 예. 제가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제가 자기 전까지 부엌 불을 안 꺼요. 제가 원래 밝은 분위기를 그닥 좋아하지도 않고 집에 들어오면 불을 다 끄고 있는데 부엌 불은 항상 켜놔요. 예. 계속 그러거든요. 일단 확실한 건 제 방에는 못 들어와요. 그거는 왜 그럴 거라 생각하세요? 제 방은 이제 다른 친척들 오면 다 얘기를 하는 게 제 방은 무섭대요. 제 방은 되게 혼자 있기 무섭대요. 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예.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늘 동생들은
언니 방은 좀 혼자 있기 그래. 무거워. 그래서 혼자 있기가 싫대요. 자기네들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지만 뭔가 있다고 느낄 때가 되게 많대요. 그런 게 느껴진대요. 예. 조상신이 계시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 이제 제가 신점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딱 무당이 저를 보면서 언니는 안 와도 되는데 왜 이런 데 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너무너무 예뻐하시는 분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겁내하지 마. 약간 그랬거든요. 그분이 늘 항상 저랑 계셔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저는 그슨대라고 생각을 해요. 어둑신이보다 더 악질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슨대가 저한테 어떻게 보면 잘못했으면 제가 정말 지금 죽었거나 크게 다쳤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 않았던 건 그분이 지켜주시고 제가 뭐 무서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못 끼치는 건가 아니랑 그런 생각도 하고,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계속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각시탈까지 따라를 했다는 거면 곧 뭔가 뭔 일이 나도 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오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계속 들고,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선크림님은 네, 혹시 그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무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희 친가댁에 계셨대요. 아, 계셨는데 그 길로 저는 뭐 어떤 얘기는 따로 못 들었어요. 예. 그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이미 다 느낄 거 느끼고 볼 수 있는 거 보고 느낄 수 있는 건 느끼지 않냐? 너도 알지 않냐? 그렇게 그렇지. 얘기는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알면서 왜 와? 좀 이런 느낌. 네, 다 느끼고 너도 이미 네가 네 앞길 다 알고 있고 느끼면서 뭘 물어보고 싶어서 와. 약간 그렇게? 근데 원래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서 하지 않나요? 그쵸. 아니,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확인하고 싶어서. 확신을 받고 싶고, 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도 그런 상태신 거고 네. 지금도 밖에 있다는 뜻인데 어떻게 지금 견디시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생각하신 게 있는지. 그 전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스님이 저한테 목에 걸고 계시던 염주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네네. 무슨 일이 날 것 같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광명진언을 외우면서 여기다가 기도를 하라고, 자기 생각하면서. 네, 그러시긴 했거든요. 그게 아직도 제 베개 밑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의지할 곳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냥 내가 헛것 본 거다. 왜냐면 저기에 치우치면 이제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걸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데에만 집중이 되거든요. 네. 저는 그게 싫어요. 저게 뭔데 내 인생을 휘두르려고 하는 거지? 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신경 안 쓰려고 하고. 그러면 선크림님 지금 배경에 있는 것처럼 딱 진짜 네. 이런 느낌으로 생겼나요? 생긴 것도? 네. 네. 처음에는 저렇게 크진 않았어요. 아, 점점 커졌구나. 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선크림님. 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잡귀가 뭐 한둘 정도 보였다고 칩시다. 네. 근데 저게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집안에 잡귀가 없고 저것만 있나요? 네. 안 보여요. 와, 다 도망갔구나. 먹었구나. 네. 저거밖에 안 느껴져요. 우와. 원래 제 방 안에서 통화를 저도 하긴 하는데 제가 몇 번 참여는 안 했지만 역대 시참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몸이 저릿저릿해요. 근데 이게 아까 휘파람 따라해서 불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계속 느끼고 있긴 했어요. 이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뭐 지가 어쩔 거예요. 지가 어쩔 거예요. 어디 죽은 자가 산 자를, 그죠? 네. 그럼요. 이게 진짜로 일반 분들은 공감하기가 힘든 내용이에요. 근데 그럼요. 지금 듣고 네. 계신 똑같은 영환분들이라든지 영환에서 좀 더 이제 발전된 상태, 이제 뭔가 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은 아직 안 받았지만 네. 그런 분들은 뭔가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공감하실 이야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 그럼요.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집에 외환일을 해볼 생각은 안 하셨었나요? 그게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다 보니까 아하, 함부로 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렇겠네요. 조부모님이랑 같이 네. 계신다면. 그렇죠. 그리고 아. 이제 저희 할머니는 제 윗윗 때 계시던 무당분을 이제 보셨던 분이니까 네. 이제 싫어하시죠. 왜냐면 저희 집은 여자분들이 다 세서 할머니도 촉이 되게 좋으시고 저희 고모도 되게 좋으시고 저도 되게 좋다 보니까 근데 할머니랑 고모분은 느끼기만 하시는데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제가 그리고 중간에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원래 불교였다가 이제 천주교를 가려고 공부를 하던 중이었는데 네. 이제 그게 얼마 안 됐거든요. 저번에 사주를 저도 한번 보고 온 적이 있거든요. 제 생일날. 예. 네, 너무 궁금하니까 저도 재밌어 하거든요, 그런 걸. 그래서 갔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딱 보더니 얼굴 보시고 이제 몇 번 이렇게 풀어보시더니 불당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오호.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 그러셨거든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이제 절도 좀 안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사실은 이런 쪽으로 귀신들이 괴롭히면 무너지기까지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건데 무너지지 않으면 솔직히 그쪽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 약해지지 마시고 지금처럼 또 이렇게 밝게 지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오늘 또 용기 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는지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이거 교순대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참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볼 줄 몰랐네요.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 선크림님 자체가 얼마 전에 제가 귀신 보는 사람들이 직접 뽑은 이야기 베스트 9 있잖아요. 그 영상에도 지금 탈귀 이야기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드리자면 화사이님이 뽑았어요. 선크림님 이야기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화사이님께서 이제 제 기억에 남는 거 말씀해달라고 했을 때 선크림님 그 탈귀 이야기를 뽑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겪고 계신 거는 좀 강력한 것들을 겪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귀신이 아니라 진짜 좀 더 뭔가 파워가 있고 뭔가 좀 더 악하고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밝게 생활을 하시고 멘탈을 잡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